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 참 가혹한 시장이다. 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900여 개 종목 중에서 한 850개. 다 내려가네. 그냥 다 내려간다 보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1600개 종목 중에서 1400개. 요 정도가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숨이 푹푹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2차 전지와 반도체. 우리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이 다 내려갑니다. 반도체 투톱 하락이죠. 하이닉스 거의 5% 급락입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 대표주들 LG 엔솔, 화학, 삼성 SDI 모조리 52주 신저가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뭐 포스코 그룹 쪽 폭락이죠. 뭐 에코프로 그룹, LNF, 포스코 DX 다 급격하게 내려가니까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도망치고 싶다 네.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실 텐데 그 부분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도 완전히 떠나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좀 점심 식사하시고 또 산책도 잠깐 다녀오시면서 기분 전환을 좀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 이 랭킹쇼 시간이 그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기분 전환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네. 오늘도 1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 9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시장이 이러니까 아마 이제 걱정되셔가지고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도 바로 올라오고 있긴 하네요. KSH님 하나기술 2차전지 장비로 가지고 계시는데 네. 지금 81,700원에 갖고 계시네요. 네. 종목을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동천동 꿀주먹님 오랜만에 뵙는데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전략도 생각하시는 것 같죠? 네. HPSP와 관련된 반도체.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네. 종목 거의 다 추가 매수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전문가들 판단을 좀 많이 들어보면은 추가 매수를 무조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좀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하락하는데 이게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실제로 내 종목도 그런지 오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갈공명님도 와주셨는데요. 시장 때문에 우울한 나날만 연속이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그 힘든 정도가 우울함이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솔리마리님 출첵해 주셨고 기다림의 미양님 우울합니다만 다 같이 힘내봅시다. 네. 이 와중에도 긍정 마인드 장착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오늘 랭킹쇼에서는 어떤 거를 좀 해봐야 될까? 고민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정말 제가 종목도 골랐는데 고민이 큰데 네, 주제 이거 뭘 해야 될지 너무 장난치면 화내실 것 같고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고 그래서 골라온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은 명량대첩의 승전보를 울렸던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인데 하필 증시가 이렇게 하락입니까? 네, 옆에는 명랑 핫도그 거기에 이 핫도그가 좀 나와 있네요. 비슷한 이름에 네, 오늘의 특집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아직 희망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 한국, 옛날 조선, 그리고 거기에 고려, 이때까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무기들 뭐 대표적으로 막 뽑았어요, 5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오래된 무기인지 한번 골라보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위부터 5위 중에 5번째가 제일 그나마 최신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화포는 그렇다 치고 지뢰포도 뭐 다 포라는 건 알겠는데 네네. 편고는 뭐예요? 그쵸. 곤자 들어갔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휘두르는. 그러니까 쌍절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편육도 보시면. 아니고 편곤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뭐 술의 포 이런 포 같은 것도. 천보종? 그러니까 저게 뭐 육상 그리고 해상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총망라해서 좀 뽑아온 거기 때문에 한번 맞춰 보시고 관련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네. 힘들어도 이럴 때일수록 더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께서도 배가 얼마 없지만 거의 얼마 없는 정도도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임금도 포기하는 상황에 전략 하나로 꼼꼼하게 돌파를 해내셨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메시지 좋네요. 네. 정말
사실 지금 상황이 거의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이럴 때 전략을 잘 점검해야 나중에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대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대승을 위한 오늘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가기 전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힘드네요. 자, 오늘도 네, 마제스터 장이 어렵습니다. 예, 마제스터 전문가의 힘을 좀 많이 빌려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 텐데요. 봉천동 꿀주먹 제가 읽은 바로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으로 가는데 HPSP 떨어진 김에 그냥 사보자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매수문이 들어왔는데 이 HPSP 현재 33,400원에 10%나 밀립니다. 10%나. 그런데 오늘 장은 이렇게 크게 밀리지만 네. 사실 최근 시장 하락했을 때 HPSP 그래도 잘 버텨줬고요. 네. 이전에 이틀인가요? 2, 3일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었다가 다시 또 내리꽂는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헷갈리죠? 이 회사 기술력도 있고 괜찮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한 내용 알아봅니다. 자, 전문가님 HPSP 반도체로 한번 첫 종목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게 오늘 삼성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했죠.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계속 적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HPSP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급등이었는데 이게 급등에 저는 이제 매도 자리였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매수 타임을 굳이 잡겠다. 그러면 지난 저점선 있죠. 자 우리가 지지권 영역권에서 29,000원, 뭐 3만 원 정도 여기서 한 10% 떨어진 자리에서 매수는 한번 뭐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뭐 그닥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이 과매도 국면에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덜 빠진 종목군들을 이제 공략을 하는 이런 섹터보다도 이제 시장이 이제 과매도 영역에 있는 섹터를 이제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HPSP는 뭐 전일 대비해서 10% 빠졌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직전 저점 정도 한 29,000원 네, 요 전후에서 일단은 매수 포인트인데 뭐 매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서 좀 하시고요. 저는 뭐 굳이 뭐 매수를 추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HPSP가 되겠습니다. 매수문이 들어온 건데 매수는 우선 뒤로 좀 미루자는 관점입니다. 시장 자체가 힘들어 버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HPSP 올라온 종목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지금 뭐 시장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효선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어제 들어갔다가 네. 난리 난 종목이 많으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네. 그래요. 내릴 만큼 내렸다. 이런 판단. 그리고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한 권역이야 해서 들어가셨다가 특히 어제 좀 살아난 종목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네. 그렇게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충격이 오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들어갔나? 네. 이런 걱정과 두려움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니까 효서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네요. 저점에서 잡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점일까 왜 저점인가 이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전문가들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요 확실한 저점 이 부분을 좀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점인 것 같아 이 촉이 아닙니다. 촉으로 촉을 하시면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확실히 돌아 나오는 자리 아니면 뭔가 거리가 붙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조심스러운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지금 전화를 연결 시도를 하고 있네요. 다들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 채팅창 조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환님께서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셨어요. 오셨어요. 자, 잠깐 5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네. 연결하는 동안.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 관련해가지고 5위입니다. 언제적일까요? 천모총. 천모종이 아니었군요. 총. 천모총이었어요. 예, 예. 장총의 일종이고. 그렇죠. 1724년. 야, 이것도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첨부를 하긴 했는데 이거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못 하셨다고요. 어쨌든 총 자체가 굉장히 길고 나무로 되어 있는 옛날에 이 왜군들이 조총 같은 거 들고 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의 모양인데
조총보다 성능이 더 좋다.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5위가 천보총입니다. 저희 열심히 5위 설명을 했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시장과 종목 걱정들에 다들 골똘히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뭐 종목 진단 바로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네, 코롱 플라스틱이고요. 예. 9,180원에 20%요. 9,180원에 20%. 이거 혹시 최근에 좀 솟구칠 때 얼마 전에 들어가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바로 9,800원까지 정도의 반등이 10월 달에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고점 찍고 순식간에 30%를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아마 대응도 안 되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언제쯤 이 가격에 오를 수 있는지. 매수가까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면 과연 이 종목은 매수 가격까지는 올 만한 종목인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자, 전문가님,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이거 좀 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의 시기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밀려서 이거 순식간에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이 매수 타이밍을 이제 매도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조금 또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좀 힘내시고요. 일단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들, 예를 특히 이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거래가 터졌죠. 지난 10월 16일에 880만 주, 그리고 17일에 600만 주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역배열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질 때, 이렇게 정고점까지 왔잖아요. 그죠? 거래가 터지는 물량들이 나오면 이건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매도입니다, 매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물량들을 좀 털어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긴 조금 힘들고요. 그냥 빠지는 폭을 보면 오늘 거래가 지금 한 17만 주 정도이고요. 그리고 어제 거래가 한 16만 주였습니다. 거의 한 20만 주에서 끝날 때까지 한 25만 주 정도 거래면 이 바닥 거래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노려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 자체는 지금 10월 이제 말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한 3주에서 한 4주 정도, 그 정도 이제 기간은 보시고요. 목표치는 8,300원에서 한 8,500원 정도 많이 오르면 그 정도 목표치 좀 보시고,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반등을 노리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매수 가격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300원, 8,500원 이 정도 반등이 좀 오게 되면 거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바로 코롱 플라스틱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진짜 네. 저희도 분위기가 참 끌어올리기가 쉽진 않네요. 지금 김지훈님께서 2차 전지, 아이고, 이 박살이라는 말까지 해주실 정도로 지금 전부 지금 2차 전지 쪽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너무 내리꽂으니까요. 사실 이게 참 놓기도 어려운 게 네. 어떤 특정 한 종목이 쫙 밀려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빨리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 같이 밀리니까 이거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래서 참 고민 깊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잠깐만요. 5위 아까 저희 공개드렸던 천보총의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네요. 기어이 찾아내고야만은 멀리서 언뜻 보면 그냥 대나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총입니다. 요렇게 견착을 하고 쏘는 거겠죠. 천보총이 바로 역시 화면을 줌인해주는 우리 제작진의 센스. 센스 좋아요.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총이 뭔가 예술 작품 같이 생겼네요. 저런 총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한국의 방산이 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연결을.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 서원희 님께서
SK 이노베이션 아하. 올려주셨는데 이제 2차 전지 셀로 보시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15만 4천 원에 들어가셨네요. 15만 4천 원이면은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이 22만 원 이후로 쭉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높은 것 같지도 않아요. 샀는데 더 내려가 버린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15%를 담고 계시는데 어제요. 그런데 15만 4천 원, 어제는 15만 4천 원이 아닌데요? 어제 추가 매수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5만 4천 원은요. 조금 더 위에요. 거의 언제죠? 이때가 9월 말쯤. 이때가 15만 원 중반 가격대고요. 어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제는 최고로 올라가봤자 14만 1천 원이었으니까 아닙니다. 자, 어쨌든 바닥인 줄 알았는데 너무 내려갑니다. 이런 분들 정말 태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시장이 우르르 밀리면서 다 같이 밀렸습니다. 지금 신저가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 깨고 내려와 버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제스터 전문가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많이 내려가네요. 이거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자, 오늘 저점이 좀 깨졌습니다. 그죠? 2차 전지주들을 필두로 해서 뭐 전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만 원권에 이제 매수를 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 하락폭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정도의 흐름들이라 그러면 이건 그냥 버텨내세요. 버텨내시고, 만약에 뭐 이게 한 20만 원 넘어갔다 이러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자리인데, 일단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이제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위대한 기업들의 이제 셀, 3사,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수주는 조금 약간 좀 슬로우 할 수가 있다. 그죠? 어떤 경기상에 따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12만 원 정도이면요. 이게 과매도된 자리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좀 빠지면서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데, 이런 구간들은 그냥 조금 버텨내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중도 한 15%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한 비중 한 이 정도만 계속 좀 유지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5만 원이 다시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장의 바닥에 찍고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목표치를 일단 최소한 2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0만 원 잡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홀딩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지금은 어떤 수급에 의해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기관들이 때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도 약간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기다리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도 물량들은 거의 다 오늘 오늘이나 내일 아침 정도면 다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전략으로 그 전략들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우선 보유하시고요. 이 회사 자체에 악재가 없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수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받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목표가 최소 20만 원 잡아드립니다. 잘 참고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다 보니까 그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네. 은진정님께서 2차 전지 4종목 고점에서 몰려서 물타기 다 포기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왜 2차 전지만 4종목을 담으신 거죠? 너무 포트가 좀 편중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솔리마르님 전 국민의 2차 전지죠? 그래서 외인 기관들이 열심히 파는 건지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이 SK 이노베이션 요 종목 진단 내용을 통해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관점들 한번 같이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 텐데 이거는 오늘 아주 좋은 종목이네요. 정말 오늘 살아남은 종목이 거의 없는데 이 종목 되게 세네요. 정말 몇 안 되는 급등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진단 중에 수익 종목이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네. 수익 주는 종목이네요. 곽보영님의 종목이죠. 삼성출판사입니다. 와, 이거 상한가예요. 이거 지금 호재 하나 터졌죠. 그쵸. 소위 삼성출판사 이 핑크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관련해서 넷플릭스 쪽에 호재가 1위 소식이 있었네요. 이게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호재에 아주 민감하게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한가 같고 매수가가 13,000원이에요. 5%. 오늘 갑자기 왜 이러죠? 보영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장이 안 좋은데 갑자기 상한가 터지니까 약간 어안이 벙벙 이런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삼성출판사의 지금 상한가 17,000원대까지 수직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끝날지 계속 갈지 이거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전문가님, 삼성출판사입니다. 이거 정말 힘을 잃고 있다가 한 방에 상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오늘 그 넷플릭스 1위 뉴스가 뜨면서 이제 아침 9시 30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상한가 잔량이 한 50만 주 정도 이렇게 좀 쌓여 있네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삼성출판사가 이전에 좀 이제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좀 역별해서 상승이 좀 이어지는 이런 자리고 오늘 상한가지 않습니까? 내일 뭐 아침장에 20% 이상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하는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끝날 때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내일 한 20에서 한 25% 그 전후에서는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거래가 이제 한 47만 주 터졌기 때문에 이 역별에서 오늘 첫 거래가 터졌죠. 예, 그리고 이제 한 22,000원 정도에서는 저 거래가 좀 터지는 시점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기로 일단은 목표치를 좀 보시면서 내일 한 20에서 25% 이상 올라오면 그러니까 익절을 하는 전략으로 제가 진단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출판사를 봤습니다. 오늘장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한가가 터졌는데요. 네. 이렇게 갑자기 상한가가 터졌을 때 멀리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럼요. 내일 정도 시세를 좀 보고서 매도를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도 이미 충분한 수익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더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시면 좋겠네요. 삼성출판사였습니다. 네. 자, 종목들이 거의 다 좀 내려가는데 좀 독특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 정도도 아니고 뭐 아주 상한가, 급등이니까요. 되는 거에는 확실하게 또 움직여버리는 또 시장이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 보겠습니다. 로또님께서 벌써 네. 필명에서 느껴지는 이 일확천금의 느낌. 네. 한방 싸움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웰크론 한택을 갖고 계시는데요. 가격대가 안 좋네요. 5,000원에 사셨고 네. 비중 10%인데 5,000원이면은 이게 언제쯤일까요? 가장 얼마 전이에요, 사실. 최근이에요. 최근에 사셨든지 아니면 두 번의 큰 기회를 놓치셨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 3,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거의 연초 이것도 연저점이네요. 이것도 오늘 거의 바닥을 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바닥 깨는 종목 웰크론 한택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도 안 좋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00원까지 내려왔고, 이게 이제 테마주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이제 마스크 관련주로 또 한번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의견 내기가 조금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격권 자체는 지금 3,000원 정도면, 조금 더 하락폭이, 2,000, 한 후반권까지 2,500원, 2,600원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하락폭 좀 더 이제 견뎌낸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성장은 없는 상황이고 약간 어떤 그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는 이런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같은 종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성장과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매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어떤 재료에 의해서 변동폭을 보게 되면 이 주식 투자는 나중에도 또 그렇게 또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기 어떤 그런 것보다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4,000원에서 4,500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도 또 핸들링하는 또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조금 시간 투자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의 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 가격권을 염두로 좀 하면서 그리고 목표치는 4,000원, 4,500원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로또님의 웰크론 한택입니다.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한 관점이고, 목표가 4,000원에서 4,500원. 손실을 최대한 줄이시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진짜 시장 곡적이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성님, 진짜 스탁로 반대매 왜 나오나요? 이 시간대 나온다고 하던데. I'm 리얼님, 스마트 개미들이 곧버스에 오조 탔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실제 지금 보니까 잠깐 좀 시장 지수 좀 볼까요? 코스닥이 3.29% 내리면서 745포인트입니다. 장중이 지금 저점을 좀 깨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도 현재 2.45% 밀리면서 역시나 장중 저점 2,305입니다. 2,300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은 이렇습니다만 종목에 계속 집중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공포감 최대한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성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네요. 네.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3,400원, 비중은 30%.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예. 23,400원이면 사실 이것도 맞아요. 바로 최근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덕전자가 올 7월 달에 거의 4만 원 부근까지 솟구쳤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 이 정도면 저점이야 라고 들어오셨을 텐데 기술적으로. 역시 가치도 시장과 함께 밀려나고 있습니다. 예. 자, 대덕전자 21,900원인데요. 현재는 손실 중인 상황. 어제 매수했다고 하시네요. 자, 어제 매수한 거 과연 현명한 타이밍이었을지 앞으로의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대덕전자 갖고 계시는데요. 어제 매수하셨대요. 잘한 걸까요? 두 가지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PCB 업황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 그리고 낙폭과대, 이 정도로 좀 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자체는 조금 빠져 있는데, 시장 영향에 의해서 조금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2만 원, 2만 1,000원 선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하락은 좀 버틴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보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 PCB 업황 자체가 크게 개선되는 건 어떤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도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는 가격 이상은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이게 전고점을 빵 돌파할 수 있다. 이건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요. 25,000원에서 한 26,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매수한 가격에서 한 10%, 자, 그 정도 이제 목표치는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하단의 자리, 그리고 상단의 자리, 이렇게 좀 보시면서, 박스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살펴드렸습니다. 박스권의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익에 욕심을 너무 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대덕전자까지 살펴드렸고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한 가지 마제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시장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이 너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한마디만 좀 보태주시죠.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사실 과매도된 자리는 시장 자체가 분명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지금 오늘 310포인트까지 좀 내려오는 자리가 좀 보여지는데, 이게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오늘 내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어떤 그 자리가 좀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급에 대한 이제 매도, 그리고 투심 자체가 조금 얼어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주도 쪽으로 이제 하락이 이제 완전 과매도된 자리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데, 이 시장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 국내 시장이 좀 과하게 코스피 시장도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2,3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지금 745포인트 선인데, 이게 공매도에 의한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 신용장고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스탁론이라든지 이렇게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좀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요. 그러면 다시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보다도 이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전업종이 지금 다 빠지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더 많지 않겠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멘탈 관리를 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제스터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전문가를 연결하기 전에 네. 오늘도 랭키쇼 주제, 아까 5위 좀 일찍 공개를 해드렸죠?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무기는 무엇일까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명량 대첩이 있었던 그 날이기 때문에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위는 뭘까요? 공개해 주시죠. 자, 4위는 육상 지뢰포였습니다. 네. 인조 3년에 1595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육상 지뢰포는 이미 그 글자 내에서 다 뜻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게 우와. 약간 이렇게 나무처럼 돼 있는데 뭐예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줄이에요. 이게 화약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땅 밑에 저렇게 묻혀 있는 거죠. 아, 진짜 지뢰로. 그래서 딱 밟으면 쫙 이렇게 되면서 터지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럴 때는 네. 워낙에 화약에 대한 그런 무기 있잖아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화약과 관련된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1595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으니까 딱 저때 이 전란의 한가운데 만들어졌던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육상 지뢰포가 4위였습니다. 네. 자, 남아있는 게 화포, 수레포, 그리고 편곤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네. 왠지 곤이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왠지 약간 되게 옛날 같지 않아요? 곤 하면. 편곤.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모양을 대충 알고 있는데 좀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진단해 주실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근데 왜 둘이 똑같이 안 하고 2초에 오차를 둬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제 목소리 나가게 하려고요. 전문가님, 오늘 랭키쇼 주제 요거는 정답 과연 맞히실 수 있을까요? 이거 이토마토가 나 틀리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모르실 것 아까 같은데. 이건 앵커가 얘기할 때 내가 또 헷갈렸는데 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앵커의 말이 또 나를 헷갈리게 했어요 또. 아니, 그래서 1위 뭘로 보시는 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안 맞추시는 걸로 갈까요? 그래도 아니요. 됩니다. 당연히 편곤이죠. 어허, 편곤이 가장 오래된 무기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왠지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일단 5등은 나왔고 육상 지뢰포 있으니까 지뢰포나 수레포나 거기서 거길 거고 그럼 수레포가 3등일 가능성 높고 화포는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편곤으로 간 건데 내가 봤을 때는 편곤하고 화포 중에가 1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네. 이건 진행제 때문에 편곤으로 얘기한 거고 나는 처음에는 화포로 얘기하려고 했었고 오늘도 한번 속아 볼게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따가 편곤이 1등, 2등이 화포, 3등이 수레포. 정확히 체크해놨습니다. 이따 한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에게 지금부터 종목 진단 맡겨보겠습니다. 네. 이거 무기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종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정미숙님의 종목 볼 텐데요. 서연이요 하네요. 아, 자동차 부품이군요. 네. 15,980원에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차트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내려가요. 계속 올라갔던 부분 한 3만 원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5%인 게 그나마 희망이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정말로. 네, 이런 때일수록 이 전문가님도 항상 그 비중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다행입니다. 우선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이든지 아니면 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서연이와 5%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요. 다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저 5%가 이분이 자산이 100억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5%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서 5%라는 얘기 한 거고 내가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매수의 원칙, 그 매매의 원칙 정립을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이토마토 시청자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들 말고 최근에 이토마토를 본 사람들은 그거 꼭 보시라고 얘기해주고 두 번째,
지금 이분이 매수한 위치가 우리가 매매의 원칙으로 얘기할 때는 타이밍이 빠른 거예요. 다만 비중이 작기 때문에 내가 비중의 중요성, 타이밍의 중요성, 뭐 지표의 중요성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빠른 타이밍이 비중으로 커버가 될 수 있다. 이 주식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먹고 나올 수 있고, 추가 매수를 하면 듬직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또 근데 이게 주식이 어떤 주식이 질문이 올지 몰라서 생각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좀 안타깝지만, 뭐 방송하는 전문가가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죠. 본인들이 알아서 듣고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추가 매수를 해서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보다는 갖고만 있어도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긍정이고 좋다라는 거는 주식을 못하는 이건 유창호 진행자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이라는 걸 좀 중시 여기거나 말의 의미 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 주식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어도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5%밖에 안 되니까 만에 하나라는 얘기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내려오는 게 좋은 건데, 만에 하나 1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권이에요. 무조건 추가 매수죠. 그리고 저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가에서 떨어지는 61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떨어질 때와 지금하고는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으려면. 떨어지는 61선이 저항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17,000원에서 17,500원이다. 이게 거래량이 한 50여만 주에서 100만 주만 터져도 곧바로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이 얘기 듣고 지금 매수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매매의 원칙 정립하고 부합 안 되는 거니까 이 얘기를 듣고 따라 하려고는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분이 대응을 하라. 말씀 드렸습니다. 네. 신규의 접근 전략이 아닙니다. 네. 보유자의 대응 전략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1,1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종목 진단도 지금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내 종목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고민이죠, 걱정이죠,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은 제갈공명님의 종목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공명님 요즘에 많이 걱정하실 건데, 이 종목이 이 다날입니다. 이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쪽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죠. 네. 수년 전에 18,000원대에서 얼마 전에 3,000원까지 6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최근 들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갑자기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가격은 3,850원입니다. 그런데요, 공명님께서 갖고 계신 가격이 7,330원. 그나마 비중이 5%라서 이 비중은 많지는 않은데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까지 끌고 가면 어떨지,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날인데요. 3,000원까지 딱 갔다가 다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요거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갈공명이라는 분, 여기도 지금 1,100명이 있잖아요. 저분은 내가 종목 진단 참 많이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일단 다날이라는 주식은 나쁘지 않고 추가 매수 의견에 동의를 해주는데, 이 종목이가 잘 안 보는 섹터 혹은 그게 좀 그래요. 그리고 이 주식은 지금 보다시피 말 그대로 18,000원에서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비중도 5%밖에 안 되고, 아까 서연이와 질문한 사람 비중 5%와 다날 질문한 사람 5%의 그 5%여도 말하는 사람이 느낌이 다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면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주식은 지금 키움증권이 요새 그 신용 쪽이나 이쪽 되게 예민한 증권사인데, 이걸 아직도 신용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은 재무구조상으로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
그 신용을 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본인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까지 갖고 가는 의견이 어떠냐요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 다만 내 의견으로는 이거보다 주도주가의 주식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다도 얘기해 줄게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고 이 정도면 기술적으로 6,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6,000원대까지는 기술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 조금 굵은 주식 좀 없나요? 굵은 주식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은데, 뭐 아까 우리 진행자들도 얘기했지만 지금 종목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러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건 PD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가끔 내가 손 들으면 발언권 좀 주기 바란다. 짧은 시간이지만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다날 살펴드렸습니다. 7,000원대 여기 매수가까지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네. 6,000원대 중간에서 좀 끌어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다날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역시 뭐 시장 걱정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팬지님께서 에휴 억소리 나는 장이네요. 기다림의 미양님, 저도 성우 혜택이 있는데 너무 내리네요. 휴머니스트님께서는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노랫말이죠. 떠오르네요. 한이님 환장입니다. 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효선님께서는요, 기관 외국인들아 안 무섭지롱. 이렇게 든든하게. 네, 전문가님 무서워질 수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내가 그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는 전문가고 맨날 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얘기해줄게요. 지금 무섭고 막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일 거예요. 이거 하나를 아는 게 좋아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주식이 무서운지 모르고 고점에서 질른 거에 대한 어떤 후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긴 무서운 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만 여기 보여줄게요. 우리는 이 바닥에서 20년이고 이 토마토에서만 16년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공부시킬 때 이 성공투자 기본 마인드에 여기 지금 우리 진행자들이 썼던 얘기들, 원래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무서워서 얘기해야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전업 투자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공포가 친구요, 외로움이 친구요, 두려움이 친구다. 나는 공포, 외로움, 두려움, 나는 얘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 안 만납니다. 아마 이 토마토 전문가들이 알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무섭고 공포스럽다라는 이 느낌을 받는 그 자체가 저 기관 외국인들은 놈자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호연지기의 어떤 그걸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 그렇습니다. 시장 걱정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힘내라는 의미에서 이런 또 말씀 전해주셨네요. 이종모 전문가의 의견 하나 들어봤고요. 종목 진단 바로 가고 싶은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이참에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 무기 래키쇼 주제죠. 요거 3위 좀 공개하고 갈게요. 3위는 어떻습니까? 네, 편권이 3위였어요. 이게 저도 당연히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전문가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이종호 때문에 전문가님 저렇게 좌절하는 모습은 시장 얘기할 때도 네. 종목 얘기할 때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이게 뭐라고 이 래키쇼 요렇게- 주제 맞히는데 좌절하고 계시네요. 예, 한두 마디에 이렇게 흔들려 버리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게 편권이에요. 말 타고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쇠 같은 거 이렇게 달려서 뱅글뱅글 돌리면서 치는 거죠. 그래요. 예, 저 그렇습니다. 깨 터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임진왜란 때 개발이 됐다고 해요. 네. 철퇴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 뭐 괜찮습니다. 종목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죠. 그거 잘하시잖아요. 1등이 맞았어. 나 또 이건 진행자한테 엮인 것 같아. 오늘도 네. 뿌듯합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예, 이번에 요거는 살펴드릴 종목은요. 뭘로 유지영님 갈까요? 종목이 되겠는데요. 텔레칩스입니다. 아하. 텔레칩스인데 이제 24,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이 텔레칩스가 오늘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움직임이 참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텔레칩스 쪽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진짜 보기 드문 주식인데 이분도 지금 매수가가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것이 문제. 그렇지만 지금 21,850원이고 이 주식도 내가 봤을 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10%고 오히려 만약에 이분이 배터리나 이쪽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만약에 21,000원대 초반이나 2만원대로 오게 되면 땡큐 베리 머치라고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무조건 먹고 나오겠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식 매수 타이밍이 좀 거시기 하지 나빠 보이지 않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지금 시장에서 양호하게 움직이는 주식이다. 보유하고 가시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25,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으로 보인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약간의 오게티가 있는데요. 목표가 지금 수익권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텔레칩스 잘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다음에는 매수 타이밍을 좀 더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효서님, 땡큐 베리 마치. 그리고 퓨처엠에 대한 진단 들어왔고, 에코프로까지도 역시 2차전지 대표 종목들, 종목 진단 많이 들어옵니다. 김정희님, 왕초보입니다. 심장이 멈췄다고요. 아유, 조금 더 힘내시고, 종목 네. 진단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한나님의 종목인데요. 네. 이거 오늘 또 굵직한 종목 하나 들어옵니다. LG 전자입니다. 네. 자, LG전자 매수 가격부터 볼게요. 105,700원에 10%. 이거 매수가와 현재 주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어제 지금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5,200원이거든요. 예. 오늘 장의 고점이 106,900원이니까 오늘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매도를 얼마에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LG전자 앞으로 대응 전략 LG전자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LG전자입니다. 오늘 종목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다시피 LG전자 막 이런 거는 되게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지금 질문한 게 나는 저런 게 되게 어려운 거. 이유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시간 부족하니까 빼고 저분은 내가 봤을 때 운 좋은 분 같은데요. 진행자들 얘기처럼 매수가가 105,700원이면 지금 정도 오늘 정도 샀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분이 이 주식을 오늘 샀다면 이분 생초보.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 약세장이고 어쨌든 각이 급하게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LG전자는 각을 돌렸기 때문에 시간 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이 주식은 이쪽 어딘가까지도 밀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저분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도가를 물어보면 우리가 4분기까지 갈 때 11월, 12월 달까지 갈 때 1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예, 12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물어봤을 때. 단기, 중기 시장 상황으로 질문을 하면 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LG전자는 오늘 산 거면 타이밍이 빠른 거고 아까 얘기한 그 주식처럼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할 때도 어떤 사람이 무슨 IT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물어봤을 때도 그거 팔고 25,000원대에 있는 초성이 희으신 하나마이크론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지수 나락으로 갔어도 하나마이크론은 대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61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꺾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결론 단기적으로 등락 혼조가 나올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 혼조가 나올 수 있으나 목표가 12만 원 보면 문제 없을 것이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LG전자 살펴드렸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 가격보다 역시 위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수익 좀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님들께 다 한번 오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전문가님께서는 오후장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아까 무섭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한테 그 경험, 그다음에 이런 거 얘기해 줬는데 주식은 좋을 때 밀리거나 그냥 평상적인 상태에서 밀리고 그럴 때가 무섭고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밀리고 있는 이유가 명확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이건 진행자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해줄게요. 지금 시점에서 오후장 전략은 만약에 현금이 있으면 저는 대신 매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포스코를 살 겁니다. 에코프로를 사고 반도체나 인공지능이나 추세 패턴이 양호한 주식을 지금은 사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지금 조정과 약세는 너무나 뻔한 거에 의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올라갈 수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이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은 누차 얘기하지만 물론 판을 짠 건 공매도를 치거나 생쇼를 하는 그들이겠지만 그 주식들을 꼭대기에서 물은 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지지권으로 왔거나 충분히 밀렸을 때 그쪽을 매수하고 아니면은 비중을 되게 크게 실어놓고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황까지 왔다면 지수가 이렇게 밀릴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담보대출 받은 거라도 던져버리거나 신용을 쓴 거라도 줄였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들고 있고 계속 그 신용 안 나가게 하려고 추가 매수하고 돈을 집어넣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나올 때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원인은 신용 반대매매 물량, 담보대출 물량 그런 걸 2차 전지에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 저들이 공매도를 때려놓고 선물을 매도로 압박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항복할 때까지 밀어버릴 거예요. 왜냐면은 시장도 하락 추세고 해외장도 지금 약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할 때가 있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단어가 막 본능적으로 바뀌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미국장 지금 보면 문제가 GDP가 또 여기 문제의 GDP가 나와 있거든요. 파웰 말에 의하면 이 GDP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잠정이지만 전분기 대비 GDP가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많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베팅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 몇 개 얘기해 준 거를 잘 참고하시고 시장 대응을 한번 하라고 말씀드리고 요 정도 시장에서 심리가 꺾이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들을 막 부추기는 게 아니고 냉정함을 찾으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두서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있다. 여기는 버티는 게 맞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관점도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요거 마지막 1위,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랭킹쇼 주제입니다.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자, 1위가 수레포가 1위였어. 그렇습니다. 와, 이거 반전이네요. 그러니까 발명된 거하고 같은 포라고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었고요. 와, 예. 이게 함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지레포와 수레포가 완전히 시기가 300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레포는 물에서 터지는 그러니까 해상 예. 기뢰 같은. 예,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이 잔대가리 굴림은 이런 현상도 가끔 나오네요. 이건 진짜 오늘은 완전히 나 틀리게 한 거야. 와, 인정. 여기서도 교훈을 주는 이종복 전문가.
역시 좋습니다. 자, 레기시저 주제까지 공개해드렸고요. 네. 이종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종범 전문가와 종목 진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